언니들 안녕하세요. 5월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늘은 맑고 바람은 산들산들 불고 이제 슬슬 야정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언니들. 근데 또 아시죠? 이 날씨 오래 안 갑니다. 언제 갑자기 또 미친 더위가 훅 들어올지 모르니까 지금 밖에서 분위기 좋게 맥주 한 잔도 하시고 고기도 맛있게 구워 드시면서 이 계절 제대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엔 또 어린이날이었죠. 우리 언니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쉬지 못했던 언니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놀랍게도 최근 들어 가장 생산적인 하루를 보냈답니다. 밀어놨던 집안일들 싹 하고요. 뽀득뽀득하게 세차도 하고 장어에 소고기로 몸보신도 하고 좋은 카페 가서 업무도 보고 진짜 오랜만에 와, 나 좀 잘 살았다 오늘 이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잘 살았다는 느낌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쉬어야 잘 산 하루고 누군가는 바쁘게 보내야 만족스럽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랑 시간 보내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유로운 휴식, 보람 있는 하루, 이게 다 각자만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 같아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나는 왜 이제서야 깨달았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가까워졌을까? 하지만 어쩌면 중요한 건 빠르고 느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도가 나랑 우리랑 잘 맞는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귀여운 사람들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는 속도 그리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속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생각하고 함께 웃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5월 3주차 방송 귀여운 사람들 시작합니다.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 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5월 3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익명님입니다. 언니들 안녕하세요. 요즘 연애 때문에 고민이 생겨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5일 전에 한 여자분에게 고백을 받아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도 호감이 있었고 같이 있을 때 즐거웠던 기억들이 있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때 너무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일도 너무 바쁘고 경제적으로도 연애를 할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면서 마음도 점점 지쳐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자친구와 연락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점점 저에게는 부담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걱정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문제는 썸을 타는 동안에는 제가 이런 고민이나 상황을 전혀 티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 상태를 전혀 모를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상처만 주게 될까봐 너무 막막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은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전 좀 이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건 겉으로 보면 좀 이타적인 행동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좋으려고 하는 선택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버겁고 감당이 안 된다면 일단은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전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감이 있어서 빠르게 시작한 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선택으로 상대가 마음을 쓰기 시작했다면 관계를 정리할 때는 회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속도인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도 순간의 감정으로 좀 빠른 속도로 관계를 시작하신 것처럼 지금은 그 상대방도 그 속도를 그대로 믿고 있을 확률이 전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속도를 늦추고 싶다면 그만큼 또 상대의 속도도 좀 고려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멀어지거나 애매하게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상대가 감정을 정리할 시간도 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게 저는 가장 배려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배려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처럼 마음이 좀 흔들리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오히려 그 상대방한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건지 한 번은 스스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그 결정은 번복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처를 줄까봐 무섭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상처를 아예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짊어지는 것도 사연자가 가져가야 할 책임인 것 같습니다. 대신 솔직하게 그 사람의 속도에 맞게 얘기하는 게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연자님을 위한 노래 더 칙스의 랜드슬라이드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사연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 그리고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5월 3주차의 첫 번째 띵동은 올림픽과 관련된 젠더 이슈 소식입니다.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여성 선수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기반 성별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80개 이상의 인권단체와 스포츠 단체들은 이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모든 여성 선수에게 유전자 기반 성별 검사를 의무화하고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선수의 여성 종목 참여를 전면 제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이건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조치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성별 검사는 선수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여성 선수 전체를 감시와 검증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침습적이고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선수들을 배제하는 정책은 이미 이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접근 제한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스포츠는 소속감을 느끼는 공간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미 2021년에 공정성, 포용성, 비차별을 강조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 논의가 그 원칙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경쟁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 균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이슈였습니다. 그럼 2026년 5월 3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홍초, 하래, 노을의 3주차 방송 퀴어온 사람들입니다. 함께 들어요 L 양장점. 다들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난 어릴 때부터 알았어. 하지만 우리는 좀 달랐다. 한참 살고 나서야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쪽이네? 하고 알게 된 사람들. 그래, 우리도 레즈다. 이제 와서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 싶은 이야기들을 처음인 사람의 눈높이로 풀어주는 입문자 코너. 늦가기 레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답해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쩌다 레즈! 네, 이제 2부 코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호두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왔습니다. 이번 저희 회차 주제가 속도잖아요. 네네. 관계에 대한 속도. 그래서 앞에 사연도 그렇고 좀 각자 삶을 살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이 속도가 좀 다를 때 어떻게 맞춰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 좀 준비된 사연도 뭔가 좀 풋풋한 좀 사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먼저 대본 읽어보고 약간 제 옛날 시절 생각도 좀 떠오르면서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호두님, 우리 오늘 사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동아리에서 알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편한 사이였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 서로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썸을 타게 됐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둘 다 여자를 만나본 경험이 없고 서로가 첫 동성 썸이에요. 그러다 보니 둘 다 완전 뚝딱이입니다. 하지만 제 본격적인 고민은 이 친구와 스킨십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이 친구는 원래 스킨십을 좋아하는 편이고 꼭 사귀는 사이가 아니어도 썸 단계에서의 스킨십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그런 스킨십에서 설렘을 느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 끌리고 있구나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반면 저는 지금까지 늘 사귀는 사이가 된 후에야 스킨십을 할 수 있다 생각이 강했어요. 예전에 썸 탈 때도 손 한 번 잡는데 엄청 고민했던 사람이라 지금도 솔직히 스킨십 속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전에도 이 친구랑 스킨십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사귀기 전 키스는 싫다고 말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같이 술을 마시다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국 키스를 하게 돼버렸어요. 많이 취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 이후로 계속 마음이 복잡합니다.
저는 이 친구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이 친구도 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스킨십을 망설이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스킨십은 사귀는 사람과 하는 것, 이런 인식이 강했고 스킨십이라는 행동 자체를 가볍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조심스럽고 느린 건가 싶기도 합니다. 언니들은 썸 탈 때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하셨나요? 서로 스킨십 속도가 다를 때는 어떻게 맞춰가야 하나요? 네, 사연 듣고 왔습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굉장히 풋풋한 사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고민한다는 것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만한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그 호두님께서 누구나 경험할 법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제 인생에는 여자가 또 한 명뿐이라. 네, 수뇌보 호두 씨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친구와의 경험을 빗대어 보자면 사실 둘의 속도는 좀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킨십 속도가 되게 빨랐던 편이죠. 왜냐면 저희는 이제 사귀자 얘기하기 전부터 약간 스킨십이 오갔기 때문에 저는 그 스킨십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더 확인했었던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호두님은 약간 사귀기 전에 이 썸 단계에 있을 때의 스킨십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이신 거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연자랑 마찬가지로 또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가 여자를 만난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자와의 스킨십이 어떨까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이 많았달까요? 호기심 천국 네네네. 그때였군요. 네, 그때 연장선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와 스킨십을 해봐야지 내가 여자를 만날 수 있겠다라는 확인의 방법? 일종의 그런 방법처럼 처음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것은 그러면은 이 사람과의 썸이 아니라 본인의 그 정체성, 지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건가요? 좀 제대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집에 계시는 분이 지금 가까운 곳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당연히 이제 그 친구와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도 있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도 반반 정도 있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근데 또 네. 오히려 이제 저도 제 그 이전 연애들을 되돌아봤을 때 제가 이제 상대방의 첫 여자 친구가 된 입장이었을 때는 그 친구들도 좀 비슷한 고민을 호소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은 확실히 있는데 뭔가 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몸으로 해보지 않았던 뭔가를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진짜로 내가 사귈 수 있구나라고 좀 그때 확신을 느꼈다는 얘기를 저도 좀 들었었던 적이 있어서 제가 지금 되게 둘러둘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잘 네네. 설명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둘러둘러 얘기하시긴 했는데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내가 여자랑 사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주변에서 얘기해 주는 게 너가 그 친구랑 손잡을 수 있어? 뽀뽀할 수 있어? 키스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되게 그런 헤테로적 사랑, 이성과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마음으로는 내가 너무 확실하게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알지만 이걸 또 정말로 와닿기까지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게 안타까운 동시에 또 그만큼 용기를 낼 만큼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그런 스킨십을 시도를 한다는 거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누군가 생각할 때는 그게 사랑이랑 꼭 이제 스킨십이랑 연결돼야 되느냐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보통은 긴가 민가 할 때 한 가지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그 호두님께서는 네. 여자와의 첫 스킨십이 기억나시나요? 이게 너무 또 강렬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다?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포옹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좋아요. 가볍게 가보시죠. 네, 가볍게 또 이 친구 집에 있는 그 친구 얘긴데요. 그 첫 만남에서 첫 오프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좀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좀 취하고 나서 그 친구를 지하철에 데려다 줬는데 지하철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에 그 친구가 갑자기 아니 제 품에 폭 안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되게 기분이 나쁘지 않네. 오히려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나중에 얘기하기로 그 기억이 없다고 술에 취해서 내가 안겼나? 안 왔나? 뭐 이런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기억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걸 들었을 때 좀 서운하진 않으셨나요? 그때 서운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막 아직까지는 이제 썸의 단계였고 그냥 그런 친구구나라고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첫 스킨십이었다면은 네네네. 지금 이제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지금 이제 그 이상의 진도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그쵸. 그 혹시 첫 키스는 기억나시나요? 아무래도 그게 이제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요. 오늘 이번 주 주제 속도와 너무 잘 어울리는 지금 스토리인 것 같은데요. 예,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만남에 근데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 두 번째 만남 이제 나갈 때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친구와 키스하기로. 혹시 네. 외출하기 전에 에. 약간 거울 보면서 호두, 너 오늘 갈긴다. 호두, 너 오늘 할 수 있어. 오늘 키스하는 날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만나고 룸술집을 갔는데요. 룸술집. 거기 가서 이제 또 맛있는 음식을 시켜놓고 술을 한 잔 기울였는데 일단 음식은 하나도 입에 넣지 못했고요. 술을 마시면서 좀 이제 취기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자꾸 그 친구 입술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여기 나오기 전에 마음 먹었던 걸 실행을 해야겠다 해서 잠깐 화장실 간다고 했다가 돌아와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옆에 앉아도 돼? 클래식 멘트. 클래식해. 원래 클래식이 제일 좋습니다. 심플 이즈 더 베스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친구가 괜찮다라고 하길래 이제 옆에 앉아서 계속 이제 눈빛을 날렸어요. 아니 근데 너무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눈빛을 날리셨죠? 아니 계속 이제 그 느끼한 눈빛 있잖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잔도 기울이고 짠도 하고 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근데 저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확 이렇게 들어가진 못하고 또 물어봤던 것 같아요. 혹시 뽀뽀해도 돼? 이렇게. 중요하죠. 컨센트는 아주 섹시하답니다. 그쵸. 동의 중요하죠. 그죠. 동의를 받아야지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 되게 약간 좀 당황하는 눈빛이긴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제 기억이 왜곡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분명히 끄덕였다고 생각했거든요. 안 끄덕였나? 근데 눈이 어쨌든 오케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쪽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이런 비슷한 이런 스킨십의 속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네. 호두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 사연자분이 너무 느린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 이 사연자분의 상대방, 이 친구분이 너무 빠른 걸까요? 이거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사람마다 사실 그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아니면 너 이렇게 바로 뽀뽀해도 돼? 이틀 차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본인 얘기 이틀 만에 이렇게 뽀뽀해도 되는 건지 빠른가? 하지만 이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다. 사람마다 속도는 다른 것 같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사연자분에게 좀 조언을 해준다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마다 스킨십의 속도는 다르고 스킨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둘이 같이 좋자고 하는 어떤 행동이잖아요. 근데 한 명이 만약에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혹은 느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같이 그 속도를 맞춰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서로 속도가 다를 때 맞춰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보통은 그 속도를 좀 느리게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좀 걱정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낯섦에 대한 좀 안 경험해본 거에 대한 좀 그런 불안일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썸을 타고 있는 단계라면은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떤 어필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더 안정시켜주고 더 마음을 더 많이 쏟아 부어주고 나 정말로 널 얼만큼 많이 좋아하면은 너랑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싶겠니? 를 말을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더 마음을 많이 표현하고 이 사람이 그만큼 신뢰가 생겼을 때 좀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이제 나 스킨십 하고 싶어. 이건 X고. 그렇죠. 그런 좀 나의 마음을 더 표현을 해주고 그 사람의 공간을 좀 배려를 해주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연 읽으면서 그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어쨌든 스킨십을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스킨십을 했을 때 자기의 감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키스를 하고 나서 이게 좋았다 아니면 나빴다라는 감정은 드러나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연을 보내실 정도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스킨십을 했을 때 아직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라는 이제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라고 충분히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연 봤을 때는 서로 너무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 상대방, 이 사연자분의 친구도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냥 만약에 그 친구 입장을 좀 대변을 하자면 만약에 스킨십을 원한다. 그러면은 네. 마음을 더 많이 표현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공간도 배려를 해주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 사연자분께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틀차 만에 뽀뽀를 갈긴 호두님의 조언이었습니다. 별로 그 조언에 신빙성이 너무 없나요? 아니요. 지금 그렇게 성공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10년째 연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게 필살기입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또 뒤에 이제 재미난 오늘은 또 녹음실이 풀방이에요. 게스트분들이 많아서 또 재미난 이야기 우리 코너 이어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니들 계속 들어주세요. 좀 이따 다시 만나요. 연인은 아니지만 집은 같이 살고 부부는 아니지만 관리비는 반반 내는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알지만 우리나라 법만 아직 모르는 사이 장기 퀴어 커플들을 위한 현실 밀착 코너 부부는 아니지만 잘 삽니다. 네, 부부는 아니지만 오늘 5월 방송으로 또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우리 관계의 속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좀 특별하게 우리 코너명을 좀 지어봤어요. 바로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렇게 좀 지어봤는데요. 이렇게 좀 지어보게 된 계기가 아마 우리 언니들 지난달에 우리 퀴어온 사람들 방송 들어보셨으면은 우리 호두님께서 아주 빠른 동거 베리 나이스 동거 좋다 동거 생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호두님의 그 집에 계신 그분께서는 이제 저희가 함께 술자리를 할 때 되면은 저에게 이제 살포시 와서 홍초야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동거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 이런 조언을 자주 했었기 때문에 그때 좀 생각이 났어요. 이건 반대 입장도 좀 들어봐야겠다. 동거를 좀 천천히 해도 나쁠 게 없다. 우리 또 이 레즈비언 언니들에 대한 좀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눈 맞자마자 이거 동거해버리고 결혼해버리고 강아지 입양하고 고양이 입양하고 이런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좀 반대 의견도 좀 들어보고자 해서 오늘 좀 특별 게스트를 좀 모셔봤습니다. 오늘 심지어 풀방이고요. 게스트 2분 오셨고요. 오늘 마루님과 동구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가볍게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호호. 네, 우리 마루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호두의 애인 마루입니다. 그게 단가요? 지금 호두와 10년 차 연애를 하고 있고요. 지금 8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언니들, 그 호두의 그 집에 계신 그분, 그 수뇌보 호두의 그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 스튜디오를 좀 찾아주셨고요. 네, 다음에 동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동구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여자친구와 4년째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동거는 했다가 지금 안 했다가 다시 할 예정입니다. 아주 흥미롭죠. 예, 저도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두 분을 모시게 된 이유는 동거 그렇게 빨리 할 필요 없다. 이런 입장들을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모셨는데요. 우리 마루님은 저희가 호두 얘기를 들으면서 좀 관계에 대해서 좀 듣긴 했는데 네. 한번 좀 마루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호두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지난 방송을 저도 들었는데 호두의 말처럼 초록창에 있는 카페에서 연락이 닿아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우리 그 동구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저도 오픈 채팅방으로 만나서 이제 동갑이니까 좀 정모하면서 얼굴을 익히고 이제 한 3-4번 만나니까 이제 서로 호감이 생겨서 그때 여자친구가 저에게 먼저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먼저 고백하셨나요? 네. 동구님의 무엇을 보고 고백을 했다고 하나요?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민망한데 그냥 좋았대요. 뭐가 좋았대요? 무심하게 챙겨주는 무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반했다. 근데 동구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동구님의 집에 계시는 그분도 약간 호두님이랑 비슷하게 동구의 외모에 한눈에 반한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오. 네. 오. 그 집에 동구의 그분께서 이제 한눈에 그냥 너무 내 스타일이었다. 어머머머. 맞습니까? 그냥 그 친구가 눈을 보는데 무쌍을 좋아해서 무쌍 중에 이제 자기 그냥 스타일이다 해서 조금 좋아한 것 같아요. 동구님이 되게 겸손하세요. 그러시네요.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지금 앞에 낯선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데 아까 말씀해주신 게 동구님이 그 동거를 했다가 안 했다가 지금 또 이제 고려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사귀기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장거리 연애를 해왔어서 장거리는 싫다. 그때 제가 부산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부산 서울은 만날 수 없다 해서 그냥 연애할 거면 내가 올라가겠다. 너가 살고 있는 집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해서 약간 반강제로 제가 그렇게 2년 동거를 하고 안 되겠다. 너무 싸운다. 이제 우리 각자 살아보자 해서 이제 1년 몇 개월 정도 살아보고 5월 말에 다시 동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이제 그 동구님께서 서울 올라와서 동거를 시작한 게 사귄 지 얼마 만에 시작한 건가요? 바로요. 바로라 하면 진짜 거의 바로 사귀고 이제 한 달 정도는 밑에서 지내다가 바로 올라온 거죠. 한 달? 대단한데요? 반대로 그럼 마루님은 동거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저는 이제 호두 씨가 먼저 제안을 해서 이제 반강제로 저도 이제 의지가 있었고 호두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이제 따라 나서게 됐습니다. 좀 우리 방송에서 좀 확인받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호두님께서 꾸준히 어필하는 게 이제 본인의 언님이 좀 든든함, 좀 그런 우리가 소위 쓰는 그 약간 부치로서의 그 든든함 이런 거를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는데 10년 동안 지켜본 입장에서 좀 공감을 하시나요? 전혀요. 근데 언니 미에 반한 건 맞습니다. 엄청 언니 미 있게 행동하고 되게 책임감 있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혹시 썸 한정인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호두 마루 커플은 사귄 지 2년? 1년? 맞나요? 3년 차에 동거를 시작했어요. 아, 3년 차에. 그러면 우리 마루님, 동구님, 동거를 시작하면서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저는 이젠 그 동거를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동거는 조금 엄청 더 설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좀 엄청 큰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대감을 안고 시작한 동거 생활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삶에 치중한 책임감이 더 많았다라는 시작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좀 설렘이 덜했다? 그렇지만은 않는데 이젠 그런 부분이 아쉬울수록 다툼이 잦아졌죠. 동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변화라고 하면 일단 몸무게가 변했고요. 일단 퇴근하자마자 이제 계속 야식에 맥주에 그걸 한 몇 개월 하니까 둘 다 살이 찌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동구님은 굉장히 거의 뭐 연애 시작하면서부터 동거를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네. 동거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 안 좋았던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 둘 다 각자 살아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산 거기 때문에 우선 모든 면에서 많이 싸웠고요. 그리고 좋은 점도 많았는데 초반에는 안 좋은 점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생활 시간, 이제 뭐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것도 달랐고 약간 청소 깔끔함 정도? 혹시 지금 우리 동구님의 그 여자친구분은 좀 더 깔끔한 편? 아니면 나중에 뭐 하나 다 치우면 되지? 아니 오히려 저보다 깔끔한데 약간 다른 면으로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설거지 같은 경우는 바로 해야 되고 저는 조금 쌓아놨다가 하는 편이고 이런 게 안 맞아서 이제 좀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동구님이 더 혼나셨군요. 네. 그럼 우리 마루님은 네. 안 좋았던 점? 동거하면서 안 좋았던 점. 동구님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생활 습관이나 뭐 수면 패턴이나 이런 게 이제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처음에는 맞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동거하면서 좀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하나 얘기해 주시죠. 호두 씨가 이제 집에 친구들을 초대하는데 이제 저를 계속 사촌 동생이라고 소개를 시켜줘요. 근데 전혀 닮지 않았잖아요, 저희는. 언니들 놀랍게도 저도 처음 소개받았을 때 호두의 사촌 동생으로 마루를 소개받았었습니다. 네, 그런 에피소드 있었고 그리고 뭔가 처음 같이 살고 나서 이제 호두가 다쳤을 때 뭔가 보호자의 역할을 처음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가 조금 처음 와닿는 부분, 이 사람이랑 나랑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새로웠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오, 약간 호두님께서 전에 얘기했던 약간 책임감이랑 좀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저도 그때 제가 당시에 발을 다쳤었는데 그래서 거동이 좀 힘들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어디서 휠체어를 빌려서 온 거예요. 거기서 약간 감동받았달까? 그때가 그 이 호두님의 공주 생활이 시작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제 공주병이 시작이 도졌군요. 도져버렸어요. 아하. 동구님도 혹시? 저도 큰 뭐 에피소드는 아닌데 그때 코로나 시기 때 제 여자친구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저희는 그 당시 원룸에서 살았거든요. 방이 없는 그 원룸에서 한 명이 코로나가 걸려 같이 자지 못하고 그나마 1.5룸이라서 커튼을 치고 한 명은 침실 약간 병실처럼. 네, 저는 거실에서 취침을 했는데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걸리진 않았어요, 제가. 오. 그 커튼의 효과가 굉장했나 봐요. 그니까요. 신기하게도 수건 이런 거 다 같이 쓰고 밥도 같이 먹고 했는데 잠만 따로 잤어요. 잠만. 그 코로나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었는지 또는 동구님의 그 면역 체계가 굉장히 좋았던 건지 원룸에서 생활하는 거 안 힘드셨어요? 네, 엄청
좋은 점도 많지만 원룸이라서 안 좋은 점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냥 각자 방이 없고 화나면 나갈 공간이 없고 화장실도 하나라 이 소리에 조금 민감합니다. 물을 꼭 드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 동거 생활 좀 궁금하네요. 그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동거를 바로 하셨는데 그런 좀 생리 현상을 좀 트셨는지. 아, 이거는 제가 말을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던 것 같은데 우선 안 좋았던 점에서 하나 말하자면 생리 현상이죠. 이제 어떻게 위로 올라오는 건 참을 수가 있는데 밑으로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참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터지냐면 무방비한 상태 때 터지거든요. 진짜 저희 둘 다 맨날 맥주를 먹었었는데 그 가스가 다 차잖아요. 부글부글 거리지.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밤에 나타나는데 이제 제 여자친구가 먼저 자고 저는 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자면서 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가만히 있었는데 혼자 갑자기 깨서 뭐야? 무슨 소리야? 나 뭐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란 척. 네. 자기가 네. 안 한 척. 웃으면서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어 하고 또 잤어요. 또 몇 분 뒤에 또 뿡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놀란 척? 뭐야? 나 무슨 소리 냈어? 이러면서 이게 진짜 모른 척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놀래서 물어본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진짜 낀 줄 모르고 놀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모른 척을 했고 연속 7번이 최고기로요. 제가 그건 아주 두고두고 놀리고 있습니다. 동근님 대단하시네. 또 그걸 또 세고 계셨군요. 셌어요. 벤테처럼. 몇 번 끼나 보자. 호두 마루 커플은 이 생리 현상을 어떻게 트셨어요? 시작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아주 기가 막히게 낍니다. 거의 대결하듯이 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호두님 거의 화장실 열고 지내시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문 닫으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화장실을 진작에 열었고요. 동거 시작하면서. 연주를 합니다. 화장실에서. 근데 이거는 진짜 얘기하고 싶은데 저보다는 이 친구가 좀 더 장화 활동이 활발합니다.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이제 건강 챙겨주는 모습이.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서로 이제 트고 시작하면 저희는 트고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동거하면서 바로 텄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생리 현상 가지고는 크게 이슈가 없었는데 이렇게 바로 연애 시작하자마자 하면은 너무 고민될 것 같아요. 이런 좀 어쨌든 두 분께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좀 맞춰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동거 괜히 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순간이 있다면 또는 혼자 살고 싶다 생각했던 순간이 있다면 저는 생각하고 나왔는데 무조건 싸웠을 때인 것 같아요. 싸웠을 때. 괜히 살았나 싶기도 했지만 이제 화해면 그런 거 전혀 없이 또 마음이 사그라들고 싸울 때마다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크게 싸웠을 때 제일 크게 싸웠을 때 그때는 진짜 집을 알아볼까? 초록창 들어가서 알아보다가 다음날 화해해서 또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동거를 괜히 했다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젠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 도망갈 곳이 없었던 건 저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술 마시고 들어가기 무섭거나. 왜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웠죠? 많이 마셔서 혼날까 봐요. 호두님이 좀 많이 혼내는 편인가요? 많이 혼내는 편이지는 않는데 제가 혼날 짓을 합니다. 갑자기 고해성사가 됐네요. 그럴 때 도망치고 싶은데 갈 데가 없을 때. 근데 그 집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주차장에서 좀 최대한 자는 것 같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 호두가 잠들 때까지 네. 기다렸다가 네. 연락이 안 닿는 순간 잠들었나 하고 들어갔는데 잠들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었나요? 네. 너무 무서워.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호두님 혹시 해명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같이 살다 보면은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한 친구가 그러니까 서로 둘 중에 한 명이 늦게 들어오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들어올 때까지 약간 잠이 잘 안 와요. 뭐 걱정돼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둘이 항상 함께 자다가 혼자 자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그게 그렇게 또 어색해지더라고요. 동감하시나요? 저는 아니지만 제 여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래서 기다려봤습니다. 그럼 동구님은 여자친구가 좀 기다리나요? 동구가 집에 올 때까지? 네. 그래서 빨리 들어오라고 이제 연락을 하죠. 그럼 저도 이제 놀고 있는 친구들에게 나 가봐야 될 것 같다. 나 먼저 갈게. 아니면 빨리 자리를 좀 끝내자라고 얘기하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 여자친구 말을 잘 듣는 편이네요. 그래야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좀 다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건 동거하는 커플들이 다 어쨌든 겪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마루님이나 동구님은 싸웠을 때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갔나요? 호두가 기분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거나 사과를 합니다. 릴레이로 계속 네. 고해성사법으로 네네. 오늘 제가 지은 죄는 저는 살짝 회피형 같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한 1시간, 2시간 내면 다 이제 생각 정리가 돼서 그때 풀리는데 이제 여자친구는 당장 풀어야 된다 팔아서 초반에 좀 많이 그걸로 부딪혔는데 이제는 여자친구가 먼저 와서 손을 내밀어 줍니다. 이제 두 분께서는 어쨌든 지금 우리 마루는 동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동구는 다시 동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 동거를 하기로 최근에 결정한 상태라고 얘기해줬는데 동거를 다시 하고 싶어진 이유 또는 동거를 계속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저희는 일단 우선 너무 처음 만난 사이부터 동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안 맞는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을 다 합의하에 가져서 그래 우리 1년 동안 한번 살아보고 또 좋으면 만나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합칠 예정인데 그러니까 같이 살았어도 싸우고 떨어져 있으면 좀 덜 싸우는 거예요. 이제 따로 사니까 각자의 시간도 가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덜 싸워서 이제 그 사이에서 그때 뭐 동거했던 얘기하면서 따로 사니까 좋은데 그래도 보고 싶다 해서 맨날 만나면 이제 각자 집 안 가고 그 집에서 자니까 서로서로 다시 맞춰서 살아보자 해서 다시 동거로 결정했습니다. 좀 그렇게 동거를 다시 결정했을 때 관계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더 그때는 뭐 1년 차, 2년 차니까 좀 더 어리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한 4년 차로 만나니까 좀 더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좀 더 관계가 깊어진 것 같아요. 따로 살면서 주변에서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너네 그렇게 동거하다 따로 살면 헤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한 상태로 동거를 따로 한 게 아니고 이제 더 각자 시간 실제로 진짜 가져보고 어떤지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다시 동거 얘기를 천천히 꺼냈던 것 같아요. 마루님은 어떠세요? 좀 동거를 하면서 좀 관계가 좀 워낙 오래 연애하시고 동거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약간 좀 관계가 연인이었다가 좀 또 약간 가족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 전환이 되는 좀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연애를 오래 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동거를 한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연인에서 가족 같은 관계가 되는 게 저는 더 친밀해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안정감도 커서 동거는 그런 부분에서 엄청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분께서는 좀 연애를 어쨌든 좀 뭐 초반이든 이제 동거를 하게 됐을 때 이 설렘과 안정감 사이에서 좀 어떠세요? 저는 설렘은 어떤 연애든 한 3년이 유효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정감을 더 느끼고 앞으로의 미래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더 세우는 게 지금 같이 하는 삶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방향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도 마루님이랑 똑같이 생각하는데 저도 설렘은 저도 조금 기간이 있다 생각하고 안정감을 정말 더 빨리 느끼고 그걸 오래오래 가져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결국은 또 동거를 너무 두 분 제가 이미 이 두 커플을 다 알고 있지만 너무 잘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또 동거 생활도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이 호두가 이렇게 너무 말이 없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은 마루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분은 그러면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이라든지 커플들에게 동거를 시작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이때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떨지 좀 궁금해요. 저는 동거를 조금 처음에 반대했던 이유는 그게 제가 이제 잦은 싸움이 일어나면서부터 좀 동거는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반대는 아니지만 좀 천천히 해도 된다. 뭐 좀 더 놀아보고 해도 된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제 애인과의 감정적인 소모가 생기는 것보다는 그런 거를 연애를 하면서 좀 더 맞춰 가보고 그러고 나서 동거를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한 5년 정도는 만나보고 동거를 해야지 앞으로의 좀 더 삶을 계획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년에서 3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맨 처음에 동거했을 때 언제 동거를 하던 1년을 만나던 5년을 만나던 동거하면 그 모습이 똑같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아는 선에서 2, 3년이면 조금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건강한 동거 생활을 위한 좀 팁이 있다면 건강한 동거 생활을 하려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충분히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호두가 되게 잘 해주고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동근님은요? 저도 배려랑 존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청소든 뭐 하기 싫은 것도 있겠지만 이게 내가 안 하면 이제 애인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건강한 동거 생활을 위해서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좀 내가 맞춰주는 만큼 또 상대방도 맞춰주는 노력을 좀 같이 해야 좀 동거 생활이 좀 건강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 너무 잘 들었고요. 좀 이제 저희가 이제 녹음을 마칠 시간이 다 돼서 좀 간단하게 소감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처음 나와봤는데 사실 말주변도 없고 제대로 말을 얼버무린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나와서 이제 10년차 커플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듣는 것도 좋았고 홍초님께서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방송에서 호두의 이제 말을 듣고 이제 저도 동거에 대해 반박을 해보려 나왔지만 저도 동거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퀴어 커플들이 이제 다 연애를 오래오래 잘 하면서 동거를 잘 해서 잘 살기 바랍니다. 우리 호두 소감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오늘 주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그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은 글쎄요. 저희 커플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다 같이 행복하게 같이 살면서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아주 오래 잘 살고 있는 현실 퀴어 커플들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궁금했던 이야기,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특별한 인생은 아니지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잘 잘 삽니다. 삽니다. 언니들, 오늘 방송도 즐거우셨나요? 5월에 귀여운 사람들의 이야기, 관계의 속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언니들, 벌써 5월이에요. 이 설레는 봄이 지나가면 또 금방 뜨거운 여름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어느새 6월이 오면 와, 벌써 올해 반이 지나갔네? 하는 생각도 들겠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직 반이나 남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니들,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누군가는 천천히 사랑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조금 늦게 나를 발견하고 또 누군가는 이제야 자기 삶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언니들 모두 각자의 속도로 사랑하고 각자의 속도로 삶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귀여운 사람들의 홍초였습니다. 우리 6월에 또 만나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